예, 법무장관님, 장관님. 네. 최근에 그 8월달에 이제 특사가 됐던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개인 집을 포함해서 계열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이 사면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일전에 한번 질의를 했었고 장관님께서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법무부로서는 스텝인 입장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던 걸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다시 한번 이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당시의 사면 심사가 과연 적정했던 것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아쉬운 것이 이 이호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월달에 고발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던 행위, 또 4월달에 고발됐던 행위, 또 이번에 압수수색 받고 있는 그 수사 대상인 행위들이 사실은 본질이 다 비슷합니다. 그냥 회사 돈으로 자기 주머니에 넣는 횡령 배임 또는 회사 돈으로 본인이 내야 될 돈을 대신 내는 횡령 배임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사면은 자제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여전히 저는 강합니다. 혹시 장관님 이 부분에 관련돼서 국민들께 해주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복권은 헌법상 제도고 정확하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은 사면은 아니고 이미 형기는 다 치른 상태에서의 복권 문제입니다. 사면복권이 헌법상 제도에 도입한 이후 역대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면복권이라는 건 이미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다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비판의 의견도 겸허하게 듣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죠. 제가 답답한 거는 이런 거예요. 고발이 이미 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잘 안 하고 사면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동국제강의 장세주 회장의 경우에도 고발이 이미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도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과연 어떻게 막을 방법이 도저히 없는가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는 문제점이 사면받은 이후에 또 이 사면 피사면자의 행위의 적정성 문제인데요.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 나갔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례가 이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고 결국 저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도요. 작년에 김진보 민정비서관이 연말에 특사로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김진모 민정비서관의 경우에도 역시 그 사면이 아니고 복권이었을 겁니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복권을 표면한 사면 복권에 대해서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진모 비서관이 복권된 게 12월 28일인데 바로 12월 29일 날 국민의힘 조직강화특위에서 조직위원장 청주 서원구 조직위원장 임명을 하고 10일 뒤에 서원구 당협협의회장으로 임명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김태우 전 구청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면이 된 이후에 계속 공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수 없는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인사정보관리단도 사실 같은 취지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적정한 검증 기능이 지금 뭔가 작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받고 계시고 장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쨌든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 수집이 주된 기능이고 그 내용을 장관으로서는 보고도 받지 않는다. 우리가 그걸 데이터를 넘긴다. 그래서 이번 국감 때도 법무부는 자료 수집, 판단 기능은 대통령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주셨어요. 작년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입니다. 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인사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나열을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도 있고 낙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도대체 책임을 물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국민들을 대변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것을 지적을 해서 개선을 시켜야 되고 재발 방지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고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하는 게 연간으로 인건비만 15억 이상 쓰는 기구가 만들어져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상황은 개선되지 않느냐 이런 답답함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장관님 혹시 국민들께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없습니까?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뭐 정말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체제 하에서 좀 뭔가 기조의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2023년 4월 5일 날 경제형벌 TF 개선 과제에서 47개 법률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 중에 보면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하겠다라고 해서 수중 레저 사업의 시설 안전 점검 의무 미행에 대해서 원래 형사 처벌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 형사 처벌 규정이 앞으로 삭제될 방향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경제 형벌 TF에 법무부도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수중 안전 관련한 그 규정 자체는 제가 정확히 못 보고 있는데 네. 혹시 좀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보고 보충 질의할 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 드릴 테니까요. 다음 질의 때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좀 이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원래 이 경제 형벌 TF를 만들 때도 국민의 생명 안전 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분만 건드리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무부서인 해수부에서도 이 수중 레저 활동과 관련된 안전 기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제재는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4월 달입니다. 그런데 같은 달에 갑자기 이 안전 점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오히려 형사 처벌을 없애는 쪽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완화하겠다라는 이 TF 발표가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이 정부의 기조랑은 전혀 다르고 이게 발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수중 레저 활동 관련된 사망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좀 확인하고